네, 3월 2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정책 현주소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신 한정혜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또 금요일입니다. 예, 불금입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지만 오늘은 그래도 진짜 금요일. 불금인데요. 그래요? 왜냐면 그렇죠. 내일 BTS 공연이 있어서 광화문이 네네.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네. 아침에 이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 제가 바로 청와대로 가는데 이동 경로가 이동 경로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옵니다. 저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 경보 문자 같은 거 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막 여러 안전문자. 언어로 안전 문자가 네. 여러 언어로 오더라고요. 한글뿐 아니라. 행안부에서 그래서 어느 나라 말인가. 그런데 진짜 그 BTS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도 당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화문에 벌써 이 펜스가 다 쳐졌죠. 다 쳐져 있고 예, 예. 오늘 보니까 그 펜스 때문에 걸어가다가 걸리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네. 그 안전 문제를 조금 더 체크해 달라는 서울시 요청 서울시에 당부하는 맞습니다. 이런. 제일 중요한데요. 그 혹시 광화문에 계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이렇게 혼잡한 상태에서 가다 보면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냥 쭉 따라서 가시게 되는데 네. 그럴 경우에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음. 근데 그거를 줍겠다고 엎드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구나. 예. 왜냐하면 뒤에서는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떨어뜨렸다고 할 때 떨어졌어라고 엎드리시지 마시고 떨어진 거를 포기하시고 그 뒷사람도 못 줍거든요. 그냥 쭉 가셔야 돼요. 핸드폰이면 어떡하죠? 안 떨어지게 그러니까 손에 뭔가를 쥐고 계시지 마시라. 주머니에 딱 예, 주머니에 넣어라. 제대로 이렇게 딱 가방건 뭐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손에 이렇게 들고 가시다가 떨어뜨리거나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다음에 찾는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줍겠다고 절대 엎드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난다. 예. 여러분 예. 그 한정혜 의원님의 꿀팁입니다. 절대로 엎드리지 그렇게 마세요. 하면 네, 안 된다. 그러시면 안 엎드리면 안 된다. 된다. 그럼 동선이 엉킨다. 예, 엉키고 뒷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앞으로 어. 쭉 몰려오기 때문에 네. 위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라 이 말이 뭐 작동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밀거나 하지 마시라. 밀지 밀지 마라. 마시라. 예. 밀지 마시고 보폭을 이제 유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가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네네네.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6년 촛불혁명 때 무려 1,710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우리가 100만이 또 모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안전, 질서, 평화 요 세 키워드로 우리가 무사히 그 촛불혁명을 성공을 시킨 국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정부가 또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심되죠. 진짜 이상하게 너무 안심되죠. 박근혜 그다음에 윤석열 두 명의 보수라고 해야 됩니까? 한 명은 보수 한 사람은 극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형 참사가 있었어요. 사회적 한 참사가. 사람은 보수고 한 사람은 뭐지? 이거죠? 식탐이 많더라고. 식탐이. 커피 더 줘요. 부식이 왜 이래요? 자기가 좀 있을 때 잘하지. 진짜 참 이런 그러니까 진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다시 한번 또 결심하게 또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식 넣어드려야 된다라고 또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이건 어게인 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진짜 참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 감옥 안에서 성찰하면서 있어야지. 이게 뭐냐 불만 털어놓고 저는 참 전 감옥에서 그 먹는 걸로 추정 부렸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예, 독특한 사람이에요. 독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방 갈 때 소주를 박스로 끌고 다녔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불만은 그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하고 있죠. 시청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연연하는 겁니까? 아무런 정치적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 1,500 뚫고 넘고 해서 네. 그 전날까지 상임위 법사위까지 합의해서 처리해왔던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던 법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처리하고 필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벌을 하겠다고 하는 게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 두 개니까 네네. 그러면
그 의사 일정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합의 처리했던 거는 합의 처리를 좀 해주고 그렇죠. 이거는 그럼 필버 하시라 네네네. 차라리 골라서 해야죠. 예 그렇게 하는데 뭐 또 다 그렇게도 막았어요. 못하겠다.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필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먼저 아니 근데 처리를 정치가 하자라고 가장 했는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약간 막무가내인 것 같아서 어, 저희 너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대통령님께서도 왜 법안 처리 좀 늦냐 그렇죠. 이런 말씀 계속 예, 속도 문제 하시는데 말씀하시죠. 상임위 처리하고 법사위 처리해가지고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게 막 100건씩 이렇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예. 그리고 그 100건씩 중에서도 정말 시급성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환율 안정법안 관련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외환시장 굉장히 불안정하고 예. 민생경제도 어제 불안정하고 1,501원 찍었습니다. 예, 밤새 예. 막 그랬거든요. 예. 이럴 때 정말 그 이렇게 딱 적시적으로 국회가 예. 이게 크게 도움은 되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환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이 정도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예. 좋잖아요, 여야가. 그렇죠. 시장에 보내는 네, 시그널도, 시그널도 있고 해서 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우리가 근거는 다 만들어 드렸으니까 예. 빨리 어떻게 좀 하세요라고 예.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제 그냥 정부 욕하기에 바쁜 뭐 정부 힘들게 그러니까 정부를 힘들게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싶겠죠. 뭐 우리 정부가 아니니까 국민의힘은. 근데 문제는 정부를 힘들게 하면 결국 국민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르겠어라고 하는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예. 거죠.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도 진짜 무책임한 막무가내 나 몰라라 그런 필리버스터인 거죠.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지금 당장 환율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인데요. 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표 달라고 늘 선거 때마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결국 지방선거 때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데 정작 국회나 지방 정부나 또는 지방의회에 가서 한다는 게 결국엔 민생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정치를 하면 이 사람들 뭡니까 이거 완전히 앞뒤가 다른. 예? 앞뒤가 다른 게 아니라 늘 똑같았는데 늘 이런 식이었다. 저희 국민들께서 그래도 아, 미워도 다시 한번 노래 가사도 아니고 그 미워도 다시 한 번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정말 한번 니네들 내란을 겪고도 아직도 그러고 있구나. 내란을 치르고 그러면 정당이 반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냐? 네. 이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지라고 해서 정말 맵게 회초리를 한번 더 들어주셔야 돼. 정신을 차릴 때까지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국민의힘을 생각이 듭니다. 향해서 정신을 네. 차릴 때까지 정신을 차릴 회초리를 때까지. 들어야 된다. 예. 그 제가 최근에 최근에 이제 저를 보시고 저 사실 보수였어요. 그것도 아주 찐 보수였어라고 자백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뭐 이렇게 의원님을 만나서 네 예. 기업을 아, 하시거나 예. 또는 본인의 그 고향이 뭐 영남 뭐 이렇게 했어서 내가 자라온 환경 뭐 그리고 내가 이제 기업을 경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사실 보수는 늘 기업에 뭔가 좀 잘해주는 것 같았고 진보는 뭔가 그게 아닌 것 같았는데 반성하고 있다 요즘. 유권자가 반성하고 예, 있습니다. 요즘 예. 정말 반성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하시는 내가 말씀이 잘못 봤구나 예, 그동안. 내가 이 정도면 예. 내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업 하거나 비슷한 분들이 모이시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스스로 반성 많이 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수를 오해했다. 보수가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굉장히 무책임했다. 그리고 내란을 겪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 이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진짜 실망했고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자기가 이제 그 막 보수 측에서 했던 얘기를 듣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간에 오해했던 거에 대해서 절절히 반성하고 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어요. 많이 들어요. 언론인들도 왜 뭐 요 콩할 만한 거라도 하나 있으면 그냥 잡아가지고 사실 최근에 보수 언론들 네. 계속 어제도 뭐 4월 위기설 뭐 라면 봉지가 없어서 라면을 못 먹고 그 플라스틱이 없어서 물을 못 마시는 상황이 온다 4월에 뭐 이렇게 위기설을 증폭시키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언론인들도 이재명 일은 잘하더라. 일은 잘합니다. 일은 잘하고 이런 평가를.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그런 게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라면 비닐봉지 또 뭐 쓰레기 봉투 물병 만드는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원유를 막 정제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 중간 과정에 나프타라고 하는 거 네, 있는데 네, 네. 나프타를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해요. 네. 나프타를 가지고 에틸렌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원재료로 이렇게 쭉 내보내서 흔히 말하는 석유화학 계통의 네. 하부에 해당되는 것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뭐 물병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네.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매트리스 뭐 그렇습니다. 네. 온갖 것에 다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가 좀 지금은 어려운 어렵죠. 상황인데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조선소는 뭐 조선소는 아무 관계 없잖아라고 하지만 그 에틸렌이라고 나프타를 네. 크래킹해서 나오는 하단에서 나오는 에틸렌이 들어가서 제일 시작에 그 조선소 배 만들 때 강제는 엄청 두껍잖아요. 철판이 두꺼우니까 예. 그거는 보통으로는 잘 그걸 절단이 안 되거든요. 네, 그걸 네. 에틸렌을 써가지고 아주 이제 고열, 그러니까 한 1000도에서 1500도까지 열을 내서 그거를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조선소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에틸렌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의 공급도 에틸렌도 이제 지금 조선소도 그러다 보니까 이달 말 한 2주, 3주까지는 확보는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네, 하는 거에 네. 대한 염려는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이런 위기 때 우리가 잘 극복해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전에 하지 않았던 비축해 놓은 원유를 네. 가지고 다시 그걸 활용을 할 때 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예. 산업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에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네네네. 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냥 원유를 정제하는 회사는 제일 쉬운 게 석유, 그러니까 휘발유 이런 거 예. 만들어내는 예. 게 쉬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산업부 차원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운송에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뭐 오부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수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실질적으로 산업에 필요한 것들이 잘 만들어져서 갈 수 있게끔 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최선을 네.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 이제 언론사나 이런 데는 조금 이제 전문가들의 말을 좀 빌려서 그런 것에 대한 권고를 하거나 정부가 좀 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네. 자꾸 너무 그 이렇게 뭐랄까요, 막 그 위기만 증폭시키고 네. 책임은 지지 않고 네, 불안만 가중시키는 무섭지 이렇게 네. 하는 것은 겁주는 조금 좀 옳지 아닌 것 않다.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긴 지금 합니다. 이렇게 전쟁통이잖아요. 네. 난리통이면 어떻게든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함께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공동체 정신이 좀 필요한 거지. 필요합니다. 야 위기를 이거 니네 기회로 큰일 만들 수 났다.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물론 언론은 뭐 경고도 해야 되고 위기를 즉각 감지하면 감지하는 대로 얼른 보도해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또 지나치게 위기만 맞습니다. 막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정말 위기 때는 우리가 정말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타개해 그렇습니다. 나갈 수 있을지에 예, 대한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강훈식 그러니까요. 비서실장이 그 위험한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 비행기 안에 예. 4시간인가 5시간 갇혀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원유를 확보를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그럼 하고 평가해 있는 줘야 거거든요. 되는데 또 평가를 이렇게 해줘야 하단에 됩니다. 꾸겨서 네. 잘 보이지도 않게 보도하고 이런 건 좀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일 참 잘한다. 신뢰감 있게 일을 잘한다. 이제 이런 정말 평가를 열심히 받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예. 네. 전 국민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올 텐데요.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소청, 중수청 법안 오늘 몇 시에 그러면 통과가 되는 겁니까? 3시 정도에 저희가 아마 어제 그 필버 중단 요청을 3시 정도 경에 한 것 같습니다. 3시.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러면 3시 정도에 저희가 이제 다 모여서 그 필버를 네, 무제한 마무리하고 토론을 종결하기 위한 예, 투표에 들어가고 예. 마무리하게 되면 한 4시 정도의 예. 공소청법은 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고요. 예. 4시 4시. 정도에. 예. 그러면 다시 공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수청법이 중수청법, 다시 예. 또 상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 중수청법이 상정되면 예. 또 필버가 들어가겠죠. 필버가 들어가면 이제 원내에서 다시 필리버스터 무제한 중지 요청서를 예. 또 뭐 의장께 제출을 할 텐데 네, 네, 네. 그게 아마
4시 반 이후 5시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네. 그 시간대에 중지하고 다시 투표 들어가고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성추행 혐의로 그 수심이 이 신청해서 수사 심의를 받던 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라는 속보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심이 결과는 어제 저녁에 저희가 이제 나와서 알고는 있었는데요. 네. 장경태 시당 저희 현재 이제 서울시당 시당위원장이거든요. 위원장이거든요. 시당위원장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아마 본인이 워낙 이제 결백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은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는 중이어서 선거 일정과 관련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아마 장경태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 큰 선거를 앞두고 라고 하는 아마 나름 결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네요. 네. 어쨌든 관련해서 속보가 좀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종합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중요한 포인트는 중수청, 공소청. 그러면은 공소청은 오늘, 중수청은 내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주말 사이에 어쨌든 공소, 중수 두 가지 법안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다. 법안은 마무리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아유 제가 요새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목이 자꾸 왜 잠을 못 자? 일이 너무 많습니다. 취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좀 확실한 선언을 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추석 무렵에 검찰청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치법으로 두 법안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정말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많죠. 예. 이제 이 법도 실제 이제 10월 2일자로 두 개의 기관이 설립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아마 이 법이 주말까지 처리가 되면은 정부로 넘기고 네. 대통령께서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주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아마 이 법을 의결하시고 공포하시게 될 것 같다. 예. 생각이 듭니다. 속사포로 그냥 촥. 예. 네. 그래서 예. 아마 그때 대통령님께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그 이 법안의 의미를 두시겠습니까? 정책의 의장으로서. 일단 그동안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한참 동안 기억해 보시면 한 70년대 정도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정이죠. 그때 예, 중정.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시기가 그러니까 이제 군과 정보부가 힘을 쓰던 결탁해서 시기. 예. 힘을. 그리고 그때는 경찰을 밑에다 두고 그 일을 그렇죠. 했었었죠. 예. 예. 그렇게 했었었고 네. 그 이후에 거기에 힘이 빠지면서 검찰의 시대가 열렸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본인들이 그야말로 망나니처럼 칼을 휘둘렀던 것이 제가 보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가장 그 흔히 말하는 마지막 그 극치에 가 있었던 것이 윤석열 때였다고 보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 칼춤은 출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수사 개시 그리고 인지 수사 그 다음에 관련 수사 네. 예, 수사를 쭉 했는데 이거 연관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땅굴을 파가지고 네. 결국은 나올 때까지 털었죠. 예. 나올 그렇습니다. 때까지 예. 이거는 원래 했던 수사는 이건 별로 뭐 거리가 안 되네. 네. 자 이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터는 네. 그건 이제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예. 수사 개시권, 인지수사권 이런 거 없어졌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검찰이 원래 하고 있는 범죄자가 왔을 때 그 범죄자가 제대로 된 단죄를 받도록 네.
재판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예. 원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본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을 얘기를 하시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이 뭐 이러신 거죠. 그때 저희한테도 예를 들어주신 게 그거였는데 공소시효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렇죠. 네. 공소시효 며칠 남지 않았는데 송치돼서 넘어왔는데 시효가 이틀 남았어, 3일 남았어. 네. 해야 돼. 예. 바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갖고는 안 될 것 예, 같은데 예. 이때는 이게 보안 수사 요구로 가능한 거냐? 음.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네. 형사법을 이제 지금 형사소송법 관련 또는 보안 수사 요구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고 있고요. 토론회를 지금 각 지역을 돌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의총할 네. 때 의원님들 그거를 한번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도 한번 중계를 맞아요. 해주셔도 예, 좋을 것 예, 예. 같아요. 왜냐하면 양측이 나와서 각각의 주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법을 논의를 해야 되는 국회 차원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 어느 지점에서 또 경찰 관계자들은 또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정확히 좀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쭉 보시고 그리고 지금 뭐 한 2달 정도 네. 3월, 4월 정도까지는 거의 한 20여 차례 넘게 전국을 돌면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 토론 저희들이 중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별로 이게 뭐 유튜브라고 하는 게 전파가 원래 잘 안 됩니까? 전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열심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전파가 좀 되고 예. 국회로 오고 나면 국회에서도 좀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수기를 예.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께 가장 송구하고 죄송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총을 6번 하고 한 것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0번을 해야 됩니다. 네, 60번을 하건 600번을 하건 예.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설득은 되지 않지만 양해는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여서 지칠 때까지 토론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쭉 취재를 하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재밌었냐면 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독특한 리더십인데 하여간 그 뱃속까지 다 꺼내놓고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네 생각 뭐야 다 꺼내놓고 최대한 하여간 지칠 때까지 토론을 해서 이렇게 할 때까지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라. 그래야 뒤탈이 없다. 나 몰랐는데, 나 못 들었는데, 나 뭐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고 뭐 하라 그래서 했더니 뭐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하지 않도록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생각한 건데요. 네. 의총을 할 때 네. 문을 잠궈가지고 못 나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박합니다. 못 나가. 시작할 때는 다 계시는데 예. 2시간, 3시간, 4시간 이쯤 되면 되면.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쵸. 그 논의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진짜 모를 수 있거든요. 예. 늘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취재하다 보면 네. 그런 의원님들 계세요. 글쎄 나 뭐 일이 있어가지고 앞에밖에 못 들었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오히려 저희들한테 질문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신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문 잠그고 못 나가게. 내지는 섬에 못 나오게 들어가서 끝장 토론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오든지. 이번에 해야 보안 될것 같다. 수사권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야 진짜 수기를 해야 대통령께서 또 이거 가지고 또 이랬네 저랬네 뭐 이런 말 안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55분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잠깐 얘기했는데 벌써 55분입니다. 네.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제 이 중수청 공소청법은 이렇게 통과가 되는 네네. 거고 환율 안정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은 어떻게 되는 다음 겁니까? 본회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본회의면 언제예요? 그 사이에 전쟁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이제 국회의장께서 네. 그 지금 이제 음. 그 출국을 하시게 되거든요. 예. 의장단 관련한 회의가 있으시고 20일 하기 때문에. 출국하신다고 네네,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해서 예. 돌아오시는 대로 바로 본회의를 아마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지만 그때 제일 먼저 올려야 되는 게 한일안정 3법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문화행사 지원법 뭐 약사법 할 거 없이 법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려 있는 법안들 거의 뭐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그거 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제 1,000개 잘못하면 죄송했습니다. 한 100개 정도 100개 있는데 100개. 그 계엄 터지고 15개월 만에 첫 번째 경사노위가 어제 열렸어요. 김지영 전 대법관께서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님 제가 그러니까요.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 진짜 정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예. 노동과 네, 네. 기업이 어떻게 정부가 네.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네, 수 네. 있는 그 조정자 기능을 할까? 사실은 경사노위 위원장 하면은 김문수 씨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최악의 여러분 기억에서 경사노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워주시고요. 네. 김지영 위원장님은 그 김지영 우리 전 대법관님 보시면 아마 노사가 그냥 이분은 있는 거를 다 내려놓으시고 예. 정말 선입견 없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김지영 위원장님 경사노위 위원장 되시고 난 뒤에 너무 좋아서 제가 따로 한번 모시고 식사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도 저희 좀 해야 되고요. 저것도 좀 해야 되고요. 저 위원장님만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예. 굉장히 양측의 신뢰, 양측에서 다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군요. 노사 할 거 없이 양쪽에서 대통령께서는 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해고는 죽음이다. 우리가 항상 이게 딱 민주노총 네, 해고는 죽음이다. 이제 이런 그 슬로건이 걸려 있는데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사측의 주장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양쪽 다 고용 유연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한국노총 출신인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이 예, 이제 같이 이제 사다리처럼 이렇게 시소처럼 이렇게 있는데 예. 이게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되지 않는다. 이게 잘 균형 있게 만들어져야지만이 네. 그게 가능하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고용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네, 네.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용자의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뭔가를 사회 안전망을 강화를 해놔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다. 근데 실업급여라고 하는 게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액수라고 하는 게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한을 깨고 내가 실직이 되었을 때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직업을 또는 또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급여가 보장이 된다면 좀 덜 불안하겠죠. 네네, 고용 네. 유연화가 된다 하더라도. 근데 예. 그러려고 하면 고용보험료를 더 많이 평소에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네네. 많이 불입을 해놔야 그런 게 가능해지니까. 예. 이런 것들이 사회 안전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실제 쉽게 고용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사용자 측의 예.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어느 정도로 부담을 해서 사회 안전망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네. 고용 유연화를 계속 요구하지만 사용자는 예. 그것이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봤을 때도 네. 제도적으로 여전히 노동자가 좀 약자인데 그렇죠. 이 상태에서 노동자 보고 그냥 고용 유연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세요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사용자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라라고 하는 예, 어제 예. 그런 당부의 말씀 아니신가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평소에 대통령님의 지론이시기도 합니다. 예, 평소의 생각이시고요. 예. 곧 메이데이가 다가오는데 네. 좀 노사가 어떻게 협의 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시가 다 돼가는데요.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개헌의 속도가 세게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네. 우원식 의장이 어제 6개 정당과 합의하고 국민의힘만 빠졌어요. 국민의힘에 한 1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10명. 네, 그러니까
10인에 9명인데요. 예. 9명인데 9명 9명인데 이제 예. 한 명 조금 불안할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10명. 예, 10명. 예.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이것을 묶지 않으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당론으로 묶어서 막 당론으로 묶어서 투표 불성립 상태를 만들어 투표 불성립 내지는 못 들어가게 하면 요게 이제 투표 자체는 비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예, 하기 때문에 뭐 들어만 오면 예. 될 것 같은데 아예 들어가지 마라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마라 하게 되면 예, 이게 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권력 구조 개편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권력 구조 개편도 아니고 아니 자기들도 부마항쟁 넣자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부마항쟁 그래서 대통령께서 넣자고. 부마항쟁 예. 넣자 예. 5.18 당연히 넣겠다고 넣겠다고 했잖아. 했어요. 했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한 거 예.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계엄을 겪으면서 예.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그렇습니다. 계엄 해제의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분명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도 윤석열과 절연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절연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엄 세력과는 예. 절연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내보일 수 있는 카드로 사실 이 개헌은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예, 카드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정치를 정치답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저는 뭐 반대할 수 있는데 당론으로만 묶지 마라. 당론으로만 묻지 당론으로 마라. 묶지 마라. 예. 그냥 자율투표에 맡겨라. 자율투표에 맡겨라라고 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예. 근데 자꾸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천천히 하자라는 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의 주장인 건데 지방선거 이후엔 사실 불가한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그다음에 총선 때 해야 되는 하자고 거죠? 하는 건데요. 예.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요. 내란 관련한 내란인 게 인정이 다 됐고 네, 인정이 네. 됐고 본인들도 윤석열과 절연한다고 했고 음. 라는 차원인데 그리고 지금 솔직히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이 자꾸 고개를 돌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아니다. 국민들이 한번 이번엔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차리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 아주 상식적인 부분에 대한 것에는 동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 네. 여야 20명 확정해서 우원식 국제의장한테 명단을 제출하게 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반대하고 있어요. 국조. 국조 반대하고 있는데요. 조작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네. 중수청법 통과한 그 다음 순서로 올려서 네. 처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국민의힘만 조금만 도와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네. 큰 걱정 없이 국회도 정부도 뭐 기업과 전 사회적으로 진짜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잘 하기 위한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예, 정책 경쟁을 좀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제 그 국민들한테 표 받아서 정치하시는데 국민들의 이익에 좀 충실하게 좀 부합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